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숫자로 나이를 세기보다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노년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누구나 이 여정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채워주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 5가지. 노년의 삶은 젊은 날의 연장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참 일에 치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막연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친구가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외로운 노년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를 더 행복하게 보낼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 비결을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1. 내 마음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하기. 행복은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적적했던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야 라고 스스로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일,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2.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기. 행복한 노년의 2번째 조건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겁다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배가 되거든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떠올렸죠. 처음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작은 방을 작업실로 꾸며놓고 그림에 푹 빠져 지낸대요. 혼자 있어도 이만큼 재밌는 게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다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알차게 만드는 취미 하나쯤은 꼭 찾아보세요. 3. 건강을 돌보며 활기찬 삶 유지하기.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는 걸 생활화했어요. 처음엔 운동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안 하려 했지만 남편의 권유로 조금씩 걸어보기 시작했죠.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며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진다고 해요. 오히려 걷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라고 하니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은 셈이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건강이 삶에 큰 활력을 줄 거예요. 4.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친구가 없다고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도는 노년 생활에 활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꼭 오래된 인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던 이씨 할아버지는 동네 봉사 모임에 가입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죠.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가 생길 줄 몰랐다며 지금은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뿌듯함까지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나 활동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기.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아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정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0권의 책 읽기를 목표로 삼으셨어요. 매일 조금씩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지금은 80권째 읽고 계신데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목표가 삶의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세요. 노년의 행복 전문가와 함께 탐구하다. 여러분,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번엔 노인학 박사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마음의 건강 그 출발점. 노인학 전문가 김수영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에는 마음의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요.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 박사는 감정 관리와 관련해 간단한 감사 일기를 추천했어요.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쓰는 것처럼요. 이 간단한 습관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힘이 생기죠. 이와 관련해 만난 박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몇 년간 우울감에 시달렸던 박 여사님은 김 박사의 권유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썼지만 점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젠 혼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요. 내가 나를 돌본다는 느낌이 참 좋아요. 2. 혼자서도 행복한 취미 찾기.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건 끝이 없습니다. 김 박사가 강조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배움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혼자만의 즐거움도 커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만난 씨 할아버지는 7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이걸 왜 시작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곡을 완성했을 때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유튜브를 보며 연습하고 소규모 음악 동호회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연주를 즐긴다고 해요. 혼자서도 재밌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기니 금상첨화죠. 김 박사는 말합니다. 노년의 취미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3.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방법.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핵심이지만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김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식습관, 수면 등 생활 전반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김 박사가 소개한 최 여사님은 60대 중반에 건강이 크게 나빠졌지만 1년간 걷기와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걷기는 너무 쉬워 보였는데 매일 30분씩 걸으니 체력이 붙더라고요. 요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이 유연해지고 나니 일상이 더 편해졌어요. 김 박사는 이런 사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관리는 늦었다고 느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4.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노년에 접어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노력은 삶의 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때 우울감과 고립감을 쉽게 느낍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런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김 박사는 특히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손 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청소봉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대화도 나눕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웁니다. 김 박사는 강조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다주는 보상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5. 목표가 삶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목표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성취감이 생기죠. 이와 관련해 만난 정씨 할머니는 8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자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정씨 할머니는 영어 공부를 통해 자신감도 얻고 손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모습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김 박사는 덧붙입니다. 목표는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결론. 행복한 노년 나의 손으로.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조언은 한 가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복한 노년은 외부 환경이나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목표를 세워 도전하는 삶.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나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내일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길 응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